안녕하세요. 탄탄한 HSK 4급 박정은 강사입니다. 저희 이번 특별강은요, 여러분들께서 듣기 공부를 하실 때, 막막하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아마 굉장히 많으신 걸로 알아요. 그래서 제가 듣기 공부하는 방법과 또 듣기의 요령에 대해서 좀 정리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우선 기본적으로 듣기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한 아주 간략한 건데요. 물론 제가 이 모든 내용은 듣기 파트에서 다 말씀을 드리기는 해요. 자, 우선 기본적으로 메모하는 습관을 기르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메모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나 시험 당일에는 메모할 거야. 그때 가서 하면 되지 뭐 라고 하시기에는 꾸준히 내가 메모를 해와서 그동안 혼자 공부를 할 때요, 시험 전에.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익숙하고 나만의 방법도 있고 체계가 있고 이럴 경우에는 시험 당일에 메모가 굉장히 빛을 발할 수가 있지만 그냥 그날 무작정 가서 하기엔 오히려 우왕좌왕 하실 수가 있어요. 괜히 메모한다고 또 문장은 못 듣고 막 이렇게 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메모하시는 거는 미리미리 공부를 하면서 해두셨으면 좋겠고, 메모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실제 제가 듣기 파트에서 설명을 드리지만 여기서도 간단하게 드리면 우선 한글을 10분 활용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메모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지금 막 명사 단어가 좀 많이 나오는 그런 듣기 부분이었다라고 칠게요. 그러면 그 것들을 다 기억을 할 수 없으니까 메모를 하면 좋겠죠. 자, 예를 들어서 주어즈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걸 내가 지금 메모를 하고 싶은데 우선 딱 떠오르는 메모 방법은 중국어니까 한자로 적는 거죠. 그래서 주어즈를 들었는데 그걸 한자로 적기에는 저희가 의외로 한자가 기억이 안 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주어즈 이거 생각해서 적다가 물론 빨리 떠오르면 상관이 없는데 적다가 다음 문제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 방법도 틀리고요. 두 번째 그러면 뭘 적으시겠어요? 라고 여쭤보면 병음이 있잖아요 라고 하실 거예요. 자, 병음 적어볼까요? 주어즈, 성조는 안 적는다 쳐도 의외로 길어요. 특히 권설음 들어가고 이러면 막 SHUAI 막 난리가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세 번째, 그럼 뭘 적으시겠어요? 라고 하면 주어즈는 테이블, 책상이니까 그걸 적을래요? 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의외로 공부를 쭉 해나가면서 주어즈를 듣고 이게 뭔지는 알아요. 책상이라는 딱 단어는 안 떠오른다 하더라도 뭔지 알고 그냥 문제를 풀 수 있는데 괜히 이거를 다시 한글화하느라 뇌를 한번 거쳐서 시간이 더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글 뜻을 적는 것도 추천해드리지 않아요. 그럼 과연 이 마지막이 제가 추천해드리는 건데요. 한글이 의외로 굉장히 많은 종류의 외국어를 그대로 발음을 적을 수가 있어요. 즉, 주어즈를 딱 듣고 바로 주어즈라고 적는 거죠. 이게 제일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저는 이 방법을 추천을 드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듣기 파트도 다양하게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서 남, 여가 대화하는 걸 듣고 질문을 듣고 ABCD 사지선다에서 하나를 고르시는 그게 이제 가장 문항수 중에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데요. 메모를 시작할 때요. 저는 주로 이렇게 많이 해놓고 시작을 해요. 물론 이거는 각자의 방법대로 하시면 돼요. 남자는 M, 여자는 W, 제3자는 3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건 이제 본인만의 그 방법이 있으시면 되는 건데 제가 왜 이렇게 적냐면요. 남녀의 대화가 짧을 때는 조금 상관이 없어요. 근데 남녀의 대화가 길어지게 되면 그 안에 물론 계속 남녀 이 두 사람의 대화지만 제3의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남녀가 대화를 하다가 너 어제 뭐 했니? 난 어제 뭐 했어? 너 요즘 시아왕 소식 들었니? 시아왕은 곧 결혼을 한대. 막 이런 식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메모를 이렇게 해놓고 이 옆에 각각의 정보를 적는 거죠. 이런 식의 메모. 그래서 우선 기본적으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저만의 방법 메모는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더 디테일한 건 듣기 파트에서 여러분들이 메모에 대해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두 번째, 눈은 ABCD 보기를 보자라고 했는데요. 듣기를 들을 때 눈을 감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먼 산을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계속 어떤 한 곳만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다 방법 별로고요. 제일 좋은 건 여러분들이 눈은 A, B, C, D 보기를 보고 계셔야 돼요. 근데 이와 이어지는 내용은 녹음이 이제 나오기 전에 미리 A, B, C 보기를 다 파악을 끝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눈으로 보면서 듣기를 들으면, 녹음을 들으면 아, 지금 이 내용 나왔다. 밑줄 그어놓고 아, 요게 답인 것 같네. 동그라미 쳐놓고 이런 게 가능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녹음이 나오기 전에 항상 1번 문제를 풀 거면 그 1번 문제 녹음이 나오기 전에 미리 그 1번에 우리 눈에 보이는 A, B, C, D 답을 다 파악을 하시고 그 다음에 들으셔야 내가 지금 뭘 중점적으로 들어야 하는지, 혹은 방금 이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 내용이 나왔을 시에 더 눈에 빨리 띄어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잘 캐치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 10초 활용이라고 해놨는데 각 문제와 문제 사이에는 약 9초에서 10초 사이의 간격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시간에 해당 문제의 답을 고르거나 마킹을 하거나 그러시기보다는 이미 답은 질문을 딱 듣는 순간 딱 골라야 되고요. 그 10초 사이에는 다음 문제 A, B, C, D 보기를 파악하고 계시는 게 좋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물론 제가 요거까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이 특별 강의를 연 건 아니에요. 방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실제 제가 듣기 수업에서 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마지막. 혼자서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방법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했어요. 자, 많은 학생분들이 기본적으로 하는 듣기 공부 방법은 바로 이만큼이에요. 우선 문제를 풉니다. 그리고 채점을 당연히 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해설서, 스크립트를 보면서 해석도 해보고 내가 이 부분을 틀렸구나라는 공부를 하세요. 여기까지는 거의 모든 학생분들이 다 하시는 공부 방법일 거예요. 그리고 기본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다 당연히 하셔야 하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하시는 공부 방법은 틀린 문제를 계속 반복해서 들으세요. 물론 여기까지 해도 훌륭은 해요. 우리 이렇게 바쁜 시간에 쪼개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여기까지도 좋죠. 그런데 기왕 공부하실 거면 이 틀린 문제 반복해서 계속 듣기만 하지 마시고 제가 추천해드리는 이 공부 방법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길죠? 그렇지만 짧습니다. 제가 설명을 다 적어놔서 그렇고요. 틀린 문제만 하는 게 아니라 왜 찍어서 맞은 문제 있죠? 그 다음에 맞긴 맞았는데 내가 왜 맞았는지 모르겠는 또 찍어서 맞은 문제들이 있어요. 이런 문제를 다 다시 공부를 해주셔야 되고요. 첫 번째로 하실 거는 녹음 파일을 끊어 들어가면서 따라 읽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점점 이제 녹음과 거의 같은 속도로 따라 읽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지금 발음이 좋은 성우 두 분께서 녹음을 하신 거라 그 발음, 억양, 속도, 감정 모든 걸 다 그대로 따라 하시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그걸 최대한 똑같이 해서 따라가시는 거죠. 자, 알 것 같으시죠? 그치만 의외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지 않으면 또 잘 감이 안 올 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까지는 모든 분들이 하시는 그 기본적인 공부 방법 하시고 그 다음에 아리송했던 거, 틀렸던 거, 찍었는데 맞은 거 이런 것들을 다 요 방법으로 제가 추천드리는 요 방법으로 이어서 계속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쌤 과연 이걸 몇 번이나 해야 돼요? 라고 하실 텐데 제일 좋은 건 각각 5번 이상씩 해서 완전히 외워주시는 거긴 해요. 근데 거기에는 각자의 중국어 실력 차이도 있고 또 어떻게 그렇게 언어적인 그런 탤런트를 타고나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개인차가 다 있기 때문에 이거는 본인이 하시면서 내가 이거를 다시 들었을 때 그대로 따라할 수 있거나 아니면은 내가 딱 듣고 바로바로 내용을 알 수 있게끔 그 정도 실력이 되실 때까지 하시면 되는데 의외로 한 5번에서 많이 걸리면 한 10번 정도 하시면 되고요. 의외로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래 오늘은 듣기 공부하는 날이야 이러고 하루 종일 듣기 해야지 이거보다는 언어라는 거는 약간 습관적으로 훈련을 통해서 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냥 하루에 몇 개씩 이런 식으로 몇 문제씩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하시면 아마 지루하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실제로 여러분들 26강의 시크릿 기출 테스트 그거의 1번, 15대의 1번
요거를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한번 제가 학생이다 생각하고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대로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제가 준비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기본적으로 문제를 아마 풀어보실 거예요. 그럼 문제를 풀 때도 제가 요것도 다 듣기 파트에서 설명드리는데요. 실제 시험과 똑같이 ABCD 미리 파악하고 녹음을 들으세요. 자, 우선 기본적으로 A의 2위에 나면 뭐죠? 병원. B의 家里 하면 집 안. C의 学校 하면 학교. D의 公园 하면은 공원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다 장소 문제구나 라고까지 감이 와요. 왜냐면 지금 ABCD가 다 장소 명사잖아요. 그럼 난 장소 위주로 들어야지 까지 생각을 하고 이제 푸는 거죠. 자, 그래서 문제를 풀었다 칠게요. 문제 푸는 것까지는 그냥 했다 칠게요. 그래서 내가 이 문제가 아리송했거나 틀렸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공부를 시작을 하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서 당연히 스크립트를 보고 다 해석을 해보실 거예요. 의사 선생님, 나의 머리가 쭈이찐 최근에 덩덜리하이 아픈 게 매우 심해요. 니 게이워 칸칸. 이때 게이는 해설집을 보니까 뭐뭐에게가 아니라 약간 을를 느낌으로써 뒤에 나온 것을 끄는 느낌이 있으니까 당신이 나를 좀 봐주세요가 되겠구나 해석 다 했고요. 여자가 니 덩이시아에서 당신 좀 기다리세요 라고 했고 랑워 칸칸에서 나로 하여금 좀 보게 해주세요 해서 제가 좀 볼게요 정도로 해석이 되겠구나. 막 질문도 他们现在在哪儿? 그들은 현재 어디에 있는가 했으니까 의사와 환자의 대화니 답은 A다 라고까지 쫙 다 스크립트 보고 공부를 끝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요. 자, 어려우신 분들은 당연히 스크립트를 보시면서 하시면 돼요. 자, 大夫 이렇게 끊어가면서 따라하는 거예요. 大夫我的头最近疼得厉害我的头最近疼得厉害你给我看看你给我看看你等一下，你等一下让我看看，让我看看他们现在在哪儿？他们现在在哪儿? 해서 초반에는 질문까지도 다 공부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따라 읽는 거를 이제 한 3번에서 5번 정도 하시는 거죠. 특히나 단어가 어려웠거나 문제가 좀 문장 자체가 어려웠으면 좀 더 여러 번 하시게 되겠죠. 자, 됐어요. 그럼 이렇게 쭉 5번 정도 했다 칠게요. 그 다음에 어떻게 연습하시냐면 大夫我的头最近疼得厉害你给我看看你等一下让我看看他们现在在哪儿? 이런 식으로 거의 내가 어떻게 보면 약간 우리 옛날에 뭐 금요명화인가 수요명화 이런 거 보면 더빙되어 있잖아요. 외국 배우들을.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고 내가 성우다 생각하고 재밌게 하셔도 돼요. 그래서 최대한 그들의 억양과 감정과 강약과 속도를 따라서 이렇게 그대로 말할 수 있을 때까지 하시는 게 제일 좋으세요. 그리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그렇게 내 직업이 지금 성우다 생각하고 해보셔도 재미있으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는 끊어서 따라 읽고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는 녹음을 내가 통으로 계속 따라가는 연습 하시면 듣기 실력 많이 느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방금 제가 한 요것도 또한 3번에서 5번 정도 하시면 되고요. 어렵지 않으시죠? 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면 언어라는 것 자체가 하루 만에 독학되고 뭐 하루 만에 벼락치기 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듣기를 이렇게 반복적으로 익혀주시는 연습을 하루에 한 몇 문제 아닌 10문제 이하 내가 정해놓고 그걸 마스터할 때까지 그렇게 열심히 해주시면 좋고요. 그래서 우선 제안하는 건 최소 하루에 한 3문제 정도씩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또 30일 쌓이면 꽤 큰 문제가 여러 문제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제가 이 지금 특별 강의를 준비한 게 인강 보시면서 혹은 이제 독학을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충분히. 그런데 듣기 공부를 잘해두면 의외로 말하기랑 쓰기도 같이 늘어요.
왜냐하면 방금 제가 알려드린 그 듣기 공부 방법을 적용을 하시게 되면 당연히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입도 좀 트이겠죠? 말하기. 그리고 의외로 쓰기는 내가 그 말하는 것을 쓰는 거기 때문에 쓰기도 같이 늘 수 있고요. 물론 쓰기는 좀 이렇게 적어봐야 늘지만 그래도.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듣기 공부를 혼자 공부하실 때 잘 해두면 아,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언어가 전반적으로 늘겠구나 라는 거를 아시면 조금 더 희망적이시니까 그 말씀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특별 강의를 준비를 해보았고요. 여러분들 듣기 실력 많이 향상시키셔서 꼭 HSK 4급 고득점으로 따시기를 바랄게요. 그럼 저희는 다음 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탄탄한 하루 되세요.